시중에 나와 있는 모델 중에서 GPT-4만큼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도 거의 없습니다. GPT-4는 대단히 비싸요. GPT 3.5 터보 모델 대비 한 18배 정도 비싸다고, 거의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비용. 또 이제 중요한 게 어떤 태스크를 하냐인데, 모델을 하나만 쓰시는 고객은 잘 없으세요. 모델을 이제 두세 가지를 다 섞어서 쓰십니다. 그럼 분야별로 과연 어떤 LLM이 좋은 성능을 낼 것이냐 시연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네네네. 그럼.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총재 기자입니다. 올거나이즈의 이창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LLM이요. 올 초에 비해서 지금 많이들 관심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처음에 기술이 소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막상 이 기술로 뭘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좀 관심이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 관심이 높아질 때는 정말 서비스가 나와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관심이 다시 높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관심이 떨어졌을 때가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가장 빨리 대응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LLM 모델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면 이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이 생태계가 꾸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앱마켓을 내놓으셨죠? 네네네. 저희가 3주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앱마켓 하면은 떠올리는 게 보통 구글 플레이, 네네. 그다음에 뭐 애플 앱스토어 이 정도일 텐데 네네네. 그럼 비슷한 겁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비슷한 거는 사실 세일즈포스 앱 익스체인지나 뭐 아틀라시안이나 이제 이런 회사들도 자기 회사 안에 이렇게 앱 마켓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랑 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 앱 익스체인지는 세일즈포스의 제품과 연결되어 있는 부가 기능들, 뭐 그다음에 아틀라시안은 거기에 지라나 컨플런스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기능들이 앱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슬랙도 이제 안에 보면 이제 슬랙과 연동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앱 마켓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B2B의 앱마켓이나 앱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제품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과 연계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LLM 앱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랑 또 좀 달라요. 일단 첫 번째는 LLM 모델이라고 하면 틀린 말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그렇죠. LLM이니까. 네. 역전압 같은. 네네네. 그쵸. 네, 역전압 같은 딱 그런 건데, 뭐 그래도 이렇게 익숙하니까. 네. LLM 모델이 워낙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도메인별로 특화된 모델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회사 하나에 종속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모델 자체는 뭐 GPT는 오픈AI가 만드는 거고, 뭐 이제 클로드는 엔트로픽이 만드는 거고,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워낙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면서 회사들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 모델들을 가지고 결국 뭘 할 수 있냐, 뭐 어떤 앱을 할 수 있냐, 도대체 그런 앱들은 어디가 찾아야 되지 우리 회사에서? 이 앱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일즈포스나 다른 뭐 서비스들과 다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나 모델용으로? 막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LLM의 생태계라는 거는 사실 올해 이제 시작한 거의 원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앱마켓을 만들어서 기존의 고객사들에게 전파하고 새로운 고객사들에게도 찾아가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LM도 B2C에서 일반인들이 쓰기 이전에 지금 이미 기업용으로는 지금 생태계가 막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따가 좀 시연을 제가 부탁드리긴 할 텐데, 그 전에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 현 상태로서는 이 LLM 앱마켓에서 추가된 앱들, 기업들이 뭘 할 수 있는 앱들이에요? 네네. 일단 뭐 LLM 앱이 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LLM 앱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 뭐 웹 앱 이런 건 많이 아실 건데, 근데 모바일 앱이나 웹 앱은 기본적으로 이 로직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제 이 프로그램과 이 시스템이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거를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적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LLM 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로직을 다 LLM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챗GPT 써보셔 아시겠지만 뭐 얘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직들을 하나하나 코딩으로 할 필요가 없이 모델에게 이 대부분의 로직을 맡겨놓은 채로, 자 그럼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하고서 나온 것들이 이제 LLM 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LLM을 가지고 LLM 앱을 만드는 환경을 되게 이제 진작부터, 되게 올 초부터 제공을 해 왔었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케이스를 보면 대단히 재밌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서가 있는데 이 법인에서 쓰는 계약서들이 되게 길거든요. 되게 길고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B2B 계약서라고 할 때 뭐 이 고객사는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돼요. 다른 고객사는 계약이 안 돼, 연장이. 이 고객사는 계약 연장이 되는데 될 때 자동으로 이제 프라이스 락이 걸려 있어요. 프라이스 못 올리게 돼 있어요. 또 여기는 이게 이제 그거를 그냥 협상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가 자동화가 안 되니까 보통 법무팀에서 이걸 다 읽어가지고 엑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엑셀을 이제 회사 안에서 쓰는 CRM 같은 데 넣어놔요. 이제 그러면은 자동 재계약이 안 되는 곳은 한 3개월 전부터 그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계약 연장하셔야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수동으로 하던 것들을 뭐 저희 LLM 이제 앱 빌더를 써가지고 앱을 만드신 다음에 자동으로 쓰시는 것들을 봤어요. 이제 고객사의 법무팀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다양한 뭐 마케팅 쪽, 뭐 법무 쪽, 뭐 인사 쪽, 재무 쪽, 뭐 프로덕트 매니저, 뭐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서 대단히 다양하게 이제 LLM을 써가지고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제 업무에 쓰시는 케이스들을 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앱마켓으로 확장을 해서 그러면은 이 결국 프롬프트랑 모델이랑 뭐 관련되는 데이터 컨텐츠 연동 이런 것들이 결국 합이거든요. 이거를 프롬프트가 코딩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워하세요. 저희가 막 사내에서도 되게 많이 이런 거 만드세요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결국은 또 경험이 없으면 되게 어려워하시고. 오죽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근데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또 그 뒷단에 사이언스가 있기는 해요. 프롬프트 자체를 또 이제 모델이 만들어 놓게 했더니 기존에 우리가 그 COT, 체인 오브 서트라고 부르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더 좋게 나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형태 자체가 자연어니까 아무나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트렌드나 그 뒤에 어떤 게 더 잘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좀 경험이 있어야 되니 결국은 또 쉽게는 못 쓰시긴 하거든요. 그런 고객사나 이제 현업의 실무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앱 마켓을 제공을 하면 이제 그걸 보고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네라는 템플릿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바로 스타트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럼 지금 두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앱 빌더랑 앱 마켓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앱 빌더를 먼저 제공을 해주셨던 건가요? 네, 저희가 앱 빌더는 그 LLM이 붙기 전부터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공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앱을 만드시는 걸 보셨고 많이 쓰시는 것들을 아예 표준화해갖고 우리가 앱 마켓으로 제공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맞습니다. 해서 앱 마켓이 지금 생긴 상황인 거고요. 맞습니다. 네네. 각 회사의 IT 역량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앱 마켓에 있는 건 나랑 좀 안 맞네 하고 빌더로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혹은 우리는 나와 있으니까 쓰면 되겠네 라고 해서 앱 마켓에서 그냥 골랐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태계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올라져 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앱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프로그래밍 해갖고 UI 붙여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딱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정도 해서 어차피 LLM이라는 게 뒤에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안에서 앱 빌더를 할 때 아무 LLM이나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LLM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GPT도 사실 저희 일본 고객 같은 경우를 보면 오픈 AI랑 애저의 GPT가 각각이 있는데 또 애저를 더 선호하시는 그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뭔가 MS에 대한 보안에 대한 신뢰 뭐라고 해서 일단 GPT가 붙어 있고 구글의 팜2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4빌리언 투자해서 되게 유명해진 또 엔트로피의 클로드도 붙어 있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 모델 라마2 기반으로 이제 파인 튜닝한 이제 금융 모델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주요 모델들은 다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델들은 이렇게 나오는 족족 그 모델 회사와 뭐 협의만 잘 되면 얼마는 저희 이제 프로덕트에 붙일 수 있고 저희는 고객사가 저희를 쓰시면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모델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태계가 이제 더 커지는 게 됩니다. 그럼 꽤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LLM 써보고 그냥 제일 좋은 거 딱 선택해서 앱빌더 그냥 그렇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뭐 성능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걸 좀 더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미 모델을 하나만 쓰시는 고객사는 잘 없으세요. 모델을 이제 두세 가지를 다 섞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비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GPT-4는 GPT 3.5 터보 모델 대비 한 18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18배요? GPT-4는 대단히 비싸요. GPT 3.5 터보가 대단히 싸게 잡아놓은 것도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오픈AI가 더 많이 밀고 있는 모델이니까 훨씬 GPT-4가 비싸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델 중에서 GPT-4만큼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도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구글 팜2 같은 경우는 토큰당으로 이제 요금이 잡혀져 있지 않고 캐릭터당으로 잡혀 있어서 한국어, 영어도 좀 다르긴 한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팜2도 그 GPT 3.5 터보랑 이제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두 번째는
성능 말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어떤 태스크를 하냐인데 이 모델마다 이 생성되는 토큰의 제한이 달라요. 토큰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글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네. 영어에서는 이제 거의 단어 기반인데 한국어에서는 뭐 약간 훨씬 더 작게 자소 단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그 챗GPT 쓰다 보면 네. 중간에 막 대답하다 그냥 뚝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그게 게 토큰 대답할 게 제한. 끝까지 간 거죠. 네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토큰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게 저희가 프롬프트로 보내는 토큰 플러스 프롬프트를 보내고 그 생성된 결과를 받아온 거죠. 다 합치는 거긴 한데 그게 10만 토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긴 거를 이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비용과 일단은 성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네. 비용과 이제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성능, 네네네. 그게 이제 중요한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성능을 봤을 땐 모두가 인정하는 게 GPT-4가 제일 좋다고 아직은 다 하는 거니까 네네네. 구글도 제미니가 뭐 GPT-4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쵸. 네이버도 이번에 하이퍼클로바 X를 런칭을 하면서 발표를 한 게 3.5 버전에서 4.0 정도가 네네네. 퍼포먼스가 나는 것 같다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GPT 4.0만 쓰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요. 거의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기업에서는 네.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라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에 뭔가 최고 성능이 필요한 게 있다라고 네. 하면은 개수를 제한해서 GPT-4를 쓰시고 네. 이제 다른 것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싼 모델들을 쓰신다거나 네. 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면은 이제 좀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앱 빌더라는 것도 생각보다 쉽게 되게 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앱 마켓이 이미 지금 나와 있어서 앱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그 내에서 같은 앱을 사용할 때도 어떤 LLM을 쓸 것이냐를 또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분야별로 과연 어떤 LLM이 좋은 성능을 낼 것이냐. 특히 세 번째를 아셔야 네네네. 빌더를 하시던 앱을 만드시든 아니면 앱을 사용하시든 간에 시간을 이렇게 지체를 안 하시고 네네네. 빨리빨리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힘들게 대표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 이름이 적나라하게 지금 다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LLM이라는 게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좀 다른 답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오늘 조금 시연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네. 그럼요. 직접 한번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는 못 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좀 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델사들과 다 깊은 파트너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여드릴 거고 네. 성능은 정확도도 있지만 사실 또 레이턴시도 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들도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일단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보통 금융사의 웹사이트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비교 분석하는 거가 있잖아요. 뭐 네네. 내가 이렇게 뭐 이거 펀드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 A, B, C 세 개 고르면은 네. 그거 비교해가지고 여기 있는 뭐 환매가 어떻게 되고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유사한 거를 얼만큼 쉽고 금방 LLM으로 만들 수 있고 이때 모델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성능을 볼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게 너무 좋은 게 네네.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서 들어가면은 이게 광고인지 네네네네. 진짜 면밀히 분석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건지 네네네. 사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LLM은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너무 좋은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앱마켓인데 네. 이제 앱 디스커버리는 고객사가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 직군에서 쓰는 PR 기사의 초안을 만든다거나 네. 계약서를 요약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이제 뭐 법무팀에서 쓰는 것들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문서가 다 이미 올라가 있고 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검색을 한다거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뭘 한다거나 이게 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성 요건을 확인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HR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사내 심리 상담봇에서부터 근로계약서를 서로 비교한다거나 이력서를 기반으로 이제 면접 질문을 만든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제 고객 상담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되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니까 어떤 진상 고객이 막 클레임을 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LLM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클레임 대응하는 것들, 네. 행사 안내문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에서 보면 이제 이메일을 쉽게 써준다거나,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고서에서 목차를 추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자, 그러면은 예금 상품 설명서를 이제 비교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기예금 상품 설명서에 이게 한 6, 7페이지 정도 이렇게 쭉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든 라이프 연금 우대 예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되게 복잡하게 쭉 있어요. 여기 네.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네. 비교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오, 와, 저거 하나하나 읽으려면은 머리가 스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먼저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이제 첫 번째 예금 상품의 설명서를 이제 올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정기 예금이고 네. 상품 특징은 이제 이렇고 금리는 어떻고 가입 기간 어떻고 그런 게 쭉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품을 올립니다. 오, 네, 네. 두 번째 상품에서는 이제 이 연금 우대 예금인데 금리는 이제 어떻고 가입 기간 어떻고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개 상품 설명서의 주요 조항을 비교해서 첫 번째 건 정기 예금, 두 번째 건 연금 라이프, 첫 번째 거의 상품 특징은 뭐 인터넷 뱅킹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고 첫 번째는 금리가 0.759, 1.5까지인데 연금 우대 제품은 3.159 뭐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그럼 다른 모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 네. 그럼 이런 앱을 뭐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에서 뭔가 마케팅 팀 같은 경우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또 엔지니어들이 막 개발을 사실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 이렇게 프롬프트 돌아가는 거고 여기 이런 거 페르소나를 이제 입힌다고 하거든요. LLM한테 야 너는 이제 어떤 지금 역할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해주면 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숙련된 은행원으로 뭐 이런 예금 상품 설명을 이제 할 거다. 네. 그 다음에 이 상품 설명서 이제 요거는 변수인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서가 이렇게 올라와 첫 번째 이제 상품 설명서 올라온 변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거를 그러면 네. 쓰시는 분이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게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앱의 구성에 프롬프트에 뭐 필요하면 이제 어떤 문서나 컨텐츠까지 다 포함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를 보시고 그대로 쓰셔도 되고 이거를 바꿔도 카피 되고. 페이스트 하셔가지고 각자의 현업에 맞게 바꿔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롬프트가 익숙해지시면 네. 직접 뭐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네, 회사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한국말로 써 있지만 네네네. 사실 저게 코딩이랑 똑같다는 거죠, 원래로 치면은. 그쵸. 네. 네네네. 그냥 자연어로 돼 있을 뿐이지.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상품 설명서에서 요런 것들을 이제 뽑으세요. 네. 하고 요런 식으로 예시를 주면 또 더 잘 동작합니다. 어. 이제 이 범위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렇게 주고 하면은 이게 아까 보셨던 첫 번째에서 이제 추출하게 되는 게 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뭐 똑같죠. 두 번째 건 똑같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비교하는 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상품 설명서에서 나오는 거는 이 텀 1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네. 두 번째 상품 설명서에 들어가는 건 이제 텀 2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정리해서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알려달라라고 프롬프트 최대한 구체적으로 네, 하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까 뭐 1, 2, 3, 4, 5번 항목이 있었던 게 그게 이미 이렇게 주어준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LLM한테 야 너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걸 뽑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유도를 주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태스크를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만족도 높은 결과가 네,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군요. 네네네. 이게.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여긴 일단 태스크가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에 있는 거니까 네. 이게 훨씬 더 고난이도의 태스크를 할 때는 이제 COT라고 알려져 있는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하라고 한다거나 뭐 잘못됐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도 된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제공하고 저런 예시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제공해주면 훨씬 더 모델이 잘 동작합니다. 그럼 지금 네. 왼쪽에 보이는 네네. 요 하나의 뭔가 구조 같은 게 네네. 저게 앱이 이루어지는 그 전부예요? 맞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네네. 해석을 한다 그러면 지금 파일을 업로드하라고 하는 네. 하나의 스텝이 있고 네네네. 두 번째 파일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파일에서 뭔가를 지금 추출하라고 뭔가 해놓은 거 같고 네네네. 그게 아까 이 프롬프트로 추출하고 추출한 결과를 이 변수에 저장하라고 한 건데 이건 저희가 데모라서 업로드를 만들었고 네. 실제 고객사는 네.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뭐 LLM 인풋 노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 이거는 문서가 그냥 올라오면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는 식으로 됩니다. 되게 쉽네요 진짜로. 네네.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다 개발자가 하나하나 코딩해야 되는 거지만 이 대부분의 로직을 이제는 LLM이 다 처리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인풋으로 LLM이 어떤 걸 처리하고 그 중간의 결과를 어떻게 변수에 넣어서 네. 다음에 또 어떻게 LLM에 넘길지 심지어는 이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사람이 어쨌든 정해서 LLM을 시키는 건데 네. 그거를 여러 개를 이제 주고 LLM한테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에이전트를 정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렇게 하면 이제 중간 과정까지도 자기가 알아서 LLM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네네. 저게 그 예전에 오토 GPT랑 비슷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 이제 미라클 에이전트나 챗 GPT에 있는 이제 그런 플러그인들이나 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제 얘가 알아서 그럼 뭘 실행해야겠다. 그다음에 실행하고 나서 이게 최종 결과물인가 중간 결과물인가 그 판단도 LLM이 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간 결과물이면 그럼 그다음 내가 뭘 해야 되나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툴을 써서 실행을 하고 다음 결과물 또 넘기고 네 그럼 이게 이제 최종이야 그럼 답변을 내고 이제 그런 게 미라클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이제 에이전트의 방식이고요. 초기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또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알고리즘 배우잖아요. 네네. 초중고등학교 때 알고리즘 배우셨어요? 네. yes or no 그거 네네네. 그리는 거 동그라미 네네네. 그리고 플로우 차트. 네네네. 플로우 차트인가? 네네. 그거 가르쳐주고 네. 원래 다 이렇게 동작하는 거야라고 저희한테 네네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네네. 야 이렇게 하면 뭐 컴퓨터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된다고. 네네네. 근데 그거 보고서는 이게 될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 안에가 복잡한 거니까 그 네네네. 안에 구조들이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그 정도까지 단순화가 됐네요. 그쵸. 여전히 이 두 개의 조합은 정반합으로 발전 중인데 첫 번째는 제일 하이 레벨은 이제 뭔가 그래도 사람이 정해주고 이 웬만한 디테일에 이제 AI가 알아서 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하이 레벨로 다 LLM이 결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에이전트는 후자처럼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기업 내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특히 막 LLM 쪽에 요즘 랭체인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도 사실 랭체인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모델이 뭔가 여러 가지 알아서 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랑 대단히 다르게 항상 100% 사람이 쓴 대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아까 그 프롬프트에서도 이게 첫째 줄, 둘째 줄을 바꾸면은 똑같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줄, 둘째 줄을 바꿨을 때 똑같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되게 이것저것 바꿔가보면서 해야 됩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말 저 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모델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LLM으로 앱을 만들어서 돌릴 때는 프롬프트의 버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지난번 버전은 되게 잘 됐는데 뭔가 이번 버전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LLM은 우리가 이걸 막 디버깅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얘한테 너는 왜 지지난번 버전 잘했는데 이번 버전 안 했니 이게 힘드니까 잘 됐던 버전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어야지 또 이제 바로 좋은 프롬프트로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의 버전 관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제 그래서 이쪽의 생태가 계속 커지는 게 모델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회사를 이제 중간에 레이어가 끼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안전하겠군요. 네네네. 시간 단축도 맞습니다. 되고. 지금까지 네. 그러면은 네. 표준화된 GPT 3.5라는 네네. 숙련된 조교 네네. 맞다고 하면 네네.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네. 다른 서비스들은 네네. 어떻게 결과물을 갖고 오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네 가지 모델들 네. 이제 바꿔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이제 이 모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모델을 이제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모델로 이제 바꾸고 이제 비슷하게 돌려보겠습니다. 어차피 항목은 다 주어진 거고 맞습니다. 아까 프롬프트로. 이제 같은 프롬프트. 그러니까 사실 제가 더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이걸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모델에 맞게 프롬프트도 최적화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로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모델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이 프롬프트로 안 나왔으면 그 모델에 맞게 프롬프트를 또 최적화를 이제 하면 됩니다. 프롬프트가 거의 아이 교육이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얘한테 맞게 이 스타일로 저 스타일로.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뽑았는데 다 비슷하게 이제 뽑고 얘는 보통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데 볼드체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또 스타일을 이제 입혀서 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은. 그래서 이 강조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 모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 뭐 금리 뭐 최고 5천만 원 이런 것들을 저기 이렇게 이거 두 개 하면은 볼드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비교하는 거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네. 누구는 완전 헛소리하고 누구는 이렇게 맞는 소리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 직원들 중에서 좀 네. 센스 있게 일하는 직원, 네네네. 약간 투박한 맞습니다, 직원, 그냥 그 맞습니다. 정도 차이로 네네네네네. 나오네요. 그리고 비교하는 것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비슷하게 상품 뭐 1, 상품 2, 그다음 상품 특징 1, 2 여기서 보시면 상품 설명서 1, 상품 설명 2 이런 게 앞에는 안 나왔잖아요. 네. 이게 나오는 게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아까 프롬프트에서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상품 설명서 나온 거를 상품 설명서 1의 내용으로 이렇게 모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잘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쓰는 이 아이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거 네네. 봤을 때는 네. 어느 순간부터 1212 나와서 이게 네. 항목인지 네네네. 1번, 2번인지 조금 네네.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세금 우대 내용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명확하거나 상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왔네요. 세금 우대 내용에 말씀하신 대로 불명 상수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바꿨을 때 일단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또 다른 모델을 한번 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이제 다른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아까 두 번째 모델 조금 더 빨리 나오죠. 이 친구는 조금 만만디네요. 네, 이렇게 이제 뽑은 것들이고 세금 우대 내용은 이 비과세 종합저축이네요. 아까 이제 뭐 없습니다 나왔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상품명 여기까지 금리까지 다 똑같고 네. 가입기간 그렇고 세금 우대 내용이 1번 상품엔 비과세 종합저축, 2번도 비과세 종합저축. 그러니까 아마 이 같은 내용이라서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모델은 상충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또 세 번째. 그럼 또 모델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친구가 좀 갈리는 게 있다 보니까 마지막 네. 친구까지 한번 봐야. 네. 이거를 다른 모델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잘 나왔고요. 금방 나오네요. 네, 속도가 또 되게 대단히 빠른 모델입니다. 근데 얘는 뭔가 뽑으려는 걸 다 뽑지 않고 한 두 개만 뽑고 이제 끝났어요. 이 끝이에요? 네, 여기서 지금 끝났습니다, 얘는. 근데 보시면은 네. 금리까지 뽑았고 가입 기간인데 적립 방법이나 세금 우대 내용은 두 번째에서 못 뽑았잖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못 뽑았기 때문에 양쪽에 공통되는 거가 정말. 상품 특징과 상품명, 금리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금리가 안 안 나네요. 나는 와, 이렇게 갈리는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이 모델에서 그러면 이 프롬프트로는 안 나왔으니 나오구나.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바꿔주고. 바꾸거나 최적화를 이제 하거나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확실히 배워지네요. 네. 일단 모델마다 잘 알아듣는 프롬프트는 분명 다르다라는 네네네. 거 하나랑 두 번째로는 분명 같은 거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속도도 좀 다르고 네네. 여기서 좀 네. 확실히 보이는군요. 네, 이 차이가. 속도도 대단히 다르고 네. 결국 프롬프트는 이게 약간 자연 언어로 돼 있으니까 이게 저희가 회사에서 뭔가 예를 들면 인턴 5명을 뽑았는데 인턴 5명에게 일을 줄 때에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대단히 디테일하게 막 한 면 하나 다 알려주고 딱 그것만큼을 하길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행간을 읽어서 그걸 다 하기를 원하는 분이 네. 있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실행한 걸 보시면은 어떤 모델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에 이제 마크다운으로 볼드로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그건 시키지 않았지만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모델은 속도는 되게 빠르지만 뭐 이렇게 필요한 걸 못 뽑는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프롬프트는 제일 처음에 했었던 GPT에 좀 더 맞는 프롬프트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GPT-4나 뭐 GPT 3.5가 또 이제 많은 경우에 프롬프트를 대단히 잘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먼저 해놓고 그걸 가지고 다른 이제 모델을 보는 케이스들도 있어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초반에 이제 회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어떤 모델에 기반해서 프롬프트를 잘 잡아놓느냐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서 네. 그것도 GPT가 항상 일찍 모든 걸 시작했었기 때문에 선전 네.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혹시 다른 분야에서 네. 한번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정도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클레임 왔을 때 네. 그 클레임에 대응해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 이제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해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모델을 바꿔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약간 탓을 약간 하네요. 네, 그러게요. 한국은 이 수준이 높아서 고객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기업에서 화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좋은 의미의 비굴한이 아니라 정말 좀 비열하네요. 좀.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네. 네.